저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재영 씨가 "나 사실 죽지 않는데 라고 했을 때요.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그게 얼마나 이상한 웃음인지 지금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무섭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 전체가 너무 우스웠거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한부 선고 하나가 20년 결혼 생활을 어떻게 완전히 무너뜨렸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끝에서 혼자 다시 일어선 여자의 이야기예요. 미란 씨와 재영 씨는 20년 결혼 생활을 했어요. 아이 없이 둘이 살면서 10년 동안 맞벌이를 했어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티격태격하면서도 함께 쌓아온 것들이 있었어요. 서울 외곽 아파트 한 채, 예금 2억 원, 노후 대비용으로 한 푼 한 푼 모은 거예요. 미란 씨는 그 재산이 자신들의 노력의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버텨온 시간의 증거.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3년 전이었어요. 재영 씨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에서 이상이 발견됐어요. 정밀 검사 결과 폐암 3기였어요. 의사가 최대 1년이라고 했어요. 미란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렸어요. 20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남은 시간이 1년이라고요.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밥을 못 먹었대요. 재영 씨 앞에서 우는 게 미안해서 화장실에서 울었대요. 그때만 해도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진단 이후 재영 씨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이 없어지고 자주 외출했어요. 밤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어요. 미란 씨는 시한부 환자가 느끼는 스트레스겠거니 생각했어요. 더 잘해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재영 씨가 말이 없어도 갑자기 화를 내도 다 이해했어요. 죽을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더 이해할수록 재영 씨는 더 멀어졌어요. 2달이 지나서 재영 씨가 아파트를 팔자고 했어요. 죽기 전에 더 좋은 데서 살고 싶다고요. 미란 씨는 망설였어요. 20년 동안 모은 집인데요. 하지만 남은 시간이 1년이라는 말 앞에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이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자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서명했어요. 3억 5천만 원이 재영 씨 통장으로 입금됐어요.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미란 씨는 그때 전혀 몰랐어요. 아파트를 처분한 지 한 달 뒤 재영 씨가 짐을 쌌어요. 마지막을 편하게 보내고 싶어라고만 했어요. 미란 씨는 요양원이나 가까운 가족 집을 생각했어요. 어디 갈 거냐고 물었어요. 재영 씨는 잠깐 연락이 끊길 수 있어 라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갔어요. 그날부터 연락이 안 됐어요. 문자를 보내도 일십,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미란 씨는 발인 날짜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미란 씨가 우연히 재영 씨 위치를 알게 됐어요. 재영 씨 카드 명세서를 보다가 익숙하지 않은 동네 이름이 반복되는 걸 발견했어요. 직접 찾아갔어요. 친구 집도 아니고 형제 집도 아니었어요. 서울 외곽 신축 빌라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어요. 그 뒤에 재영 씨가 있었어요. 10년이었어요. 내연 관계가 10년이나 됐더라고요. 미란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대요. 충격을 추스르고 집에 돌아온 미란 씨가 통장을 확인했어요. 예금 2억이 사라져 있었어요. 아파트 매매 대금 3억 5천도
퇴직금도 10년치 비상금도 전부 없어졌어요. 재영 씨 명의로 된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미란 씨 명의로 남은 건 전세 보증금 뿐이었어요. 10년 맞벌이로 함께 쌓은 게 한 달 만에 다 사라진 거예요. 미란 씨는 그 통장 화면을 보면서 한동안 울지도 못했대요. 미란 씨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변호사 말이 절망적이었어요. 재산 대부분이 재영 씨 명의라서 회수가 쉽지 않다고요. 시한부 환자라는 점도 소송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변호사는 어차피 1년 안에 돌아가실 분이잖아요.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미란 씨는 그 말을 듣고 울며 사무소를 나왔대요. 거기서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미란 씨는 재영 씨한테서 부고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기다리는 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감정인지 설명이 안 되는 시간이었대요.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그냥 조용했대요.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출근하고 혼자서 하루하루를 채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폰에 재영 씨 번호가 떴어요. 미란 씨는 화면을 보다가 손이 굳었어요. 나 사실 죽지 않는데 재영 씨가 말했어요. 병원에서 오진이었다는 게 밝혀졌대요. 다른 환자 검사 결과랑 바뀐 거였대요. 폐는 멀쩡했어요. 미란 씨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팔고 재산을 다 내주고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혼자 살게 된 이 모든 게 오진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재영 씨는 계속 뭔가를 말했어요. 미란 씨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왔대요. 여러분이라면 이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란 씨가 잠깐 차라리 진짜였으면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그분을 전혀 탓할 수가 없었어요.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게 얼마나 큰 배신감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용서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그냥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 미란 씨는 그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대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가관인 건 소희 씨 반응이었어요. 오진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당신이 시한부인 줄 알고 함께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랑 살 생각은 없어요. 라는 카톡 하나 남기고요. 10년이었어요. 10년을 함께한 사람이 카톡 한 줄로 정리됐어요. 재영 씨는 그제야 자신도 이용당했다는 걸 깨달았대요. 죽어가는 남자 곁에 있어줬지만 멀쩡하게 살아있는 남자는 필요 없었던 거예요. 재영 씨가 미란 씨에게 연락했어요. 다시 시작하자고요? 내가 미쳤던 거야.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한 짓을 한 거야. 용서해줘라고요. 미란 씨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대요. 용서. 그 단어가 너무 가볍게 느껴졌어요. 20년 결혼 생활, 10년 맞벌이로 모은 재산, 내 이름으로 남은 집 한 칸, 그 모든 게 사라졌는데 그게 미쳤던 거야. 한 문장으로 지워질 수 있는 건지. 미란 씨는 문자를 삭제했어요. 미란 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오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영 씨가 시한부라는 걸 이용해 재산 처분을 유도했는지 여부도 조사됐어요. 소희 씨에게 이전된 재산 일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회수 절차가 시작됐어요. 쉽지 않은 싸움이었어요. 법원을 수십 번 다녔고 서류를 끝없이 모았어요.
그래도 미란 씨는 단 한 번도 포기한다는 생각을 안 했대요. 이건 내 돈이고 내 인생이고 내가 찾아야 하는 거라고요. 재판은 2년이 걸렸어요. 그 2년 동안 미란 씨는 혼자 살면서 직장을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엔 창피했대요. 50대 가까이 돼서 취직 시험을 보는 게요. 면접에서 나이 때문에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했어요. 결국 이혼이 확정됐어요. 위자료 판결도 났어요. 소희 씨 쪽으로 넘어간 돈 일부도 돌아왔어요. 전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미란 씨는 전부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재영 씨는 지금 혼자래요. 소희 씨한테 버림받고 미란 씨한테 이혼당하고 재산도 일부 회수됐어요. 죽기 전에 행복하게 살겠다고 선택한 모든 것이 전부 사라졌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오진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도 없었을 거예요. 오진이 재영 씨를 살렸지만 재영 씨가 한 선택들은 재영 씨 삶을 다 무너뜨렸어요. 미란 씨는 재영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다고 했어요. 그게 진짜 끝이에요. 미란 씨는 작년에 전세 보증금을 다시 모았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지만 이번엔 혼자 쌓는 거라 더 단단한 느낌이 든다고 했어요. 재영 씨가 한 짓이 용서되진 않는데요. 하지만 자기 인생을 거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요.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고 자기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는 게 요즘은 정말 좋다고 했어요. 미란 씨는 웃으면서 그 말을 했어요. 그 웃음이 진짜였어요. 재산 명의는 반드시 공동으로 배우자가 갑자기 무언가를 요청할 때 이유를 묻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맡기면 안 돼요. 사랑과 재산 관리는 별개예요. 미란 씨의 이야기가 안타까운 건 이분이 너무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이용한 게 잘못된 거예요. 오진이든 아니든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전부 받아내려는 건 다른 문제예요. 미란 씨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죽는다고 했을 때 울었거든요. 근데 이젠 그 눈물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써야 할 눈물이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너무 맞는 말이어서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흘리는 눈물이 전부 그 사람 것이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가끔은 그 눈물이 나를 위한 것이어도 돼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황당하고 억울한 이야기지만 미란 씨는 결국 다시 일어섰어요.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걸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것 같아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저녁 6시에 새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에 제일 마음에 남은 장면이 어딘지 궁금해요. 더 좋은 이야기로 내일 또 돌아올게요.